안녕하세요. 천공개비 신당 보아만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부채를 이렇게 피고 계시는 거는 더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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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되게 오래된 부채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 이거? 네. 내가 이제 이거 지금 요 보면, 여기 이제 우리 전화 점사 할 때 이제 항상 내가 이거를 흔들어요. 이 방울이 스댄 방울이야. 뭣도 모르고, 이렇게 구리로 사야 되는 줄 모르고, 이게 방짜라 그래요, 이건. 이제 할머니가 들고 오신 게, 그러니까 남들하고는 다른 좀 약간 쨍한 소리. 이거를, 이게 지금 35년 된 거고, 이것도 35년 된 거예요. 진짜 세월이 딱 느껴지시죠? 그죠? 옛날에는 부채가 좀 이렇게 대나무로 색깔 안 칠하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걱정 말아라 할 때, 여기다가 돈도 많이 받고. 할머니 부채. 요거는 내가 항상 기도를 갈 때, 요 부채하고 요 방울만 가져가요. 그리고 또 이제 이유가 있지. 이걸 선택했던 이유. 이거는 이제 한 방울이 아니고 24가지, 그러니까 두 개를 엮은 거예요. 엮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걸 흔들면 할머니가 점사를 엄청 잘 봐주시더라고. 원래 이거 방울 부채도 안 해서 그냥 오시는 분들은 뭐 그냥 앉아서 어쩌지 했지. 세월이 가니까 또 퍼포먼스도 있어야 되고. 옛날에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안 하는데 무당이 처음 내리면요, 내 돈 들여서 구슬하는 게 아니었어. 백집을 돌아서 착 치마를 펼치면서 신이 오면은 문 앞에서 스님들이 옛날에 이렇게 목탁 들고 시주하잖아. 나무 간세음보살 하듯이 뭐. 근데 정말로 문 앞에서 발을 탕탕 굴르면서 이 집에 울음소리 나는 새가 있으니 내놔라 하면 그게 뭐냐면 무당하던 집에 그런 그 뭐 징, 뭐 아니면 뭐 깽가리, 방울 이런 게 있는 집을 찾아갔대. 난 그렇진 않아. 난 죽었다 깨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한 날 이제 아기 때 불교상회가 이렇게 시장 안에 아주 오래된 데서요. 거길 들어가서 내가 이걸 골라서 나오니까 이게 누가 하던 거였는가 봐, 이게.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갖고 옮겨. 그렇게 하고 부채도 할머니가, 난 좀 독특하게 내가 생각해 볼 때 10년 도 닦고 나니까 이제 할아버지들이 불교상에 어디 가서 장구도 사라 그러고 신복도 사라 그래서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 신 선생님이 안 계셔갖고. 그랬더니 어머나 그냥 보니까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굿을 잡아줘가지고 대강 굿을 잡았는데, 그 불교상에 가니까 진짜 대강 잘하시는 선생님 계시더라고. 그 선생님 모셔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사담이에요. 내 언니야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나 알고 있는 할아버지는 내 언니가 어딨어, 뭐 진짜 호통밖에 안 치는데. 그래가지고 또 그거에 빠져가지고 또 굿을 잡았어. 막 어거지로 잡는 게 아니라 또 그렇게 굿이 들어왔어요.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연달아 세 번, 네 번 막 손님도 그때는 많았어요. 지금처럼 이러지 않았어. 그냥 앉아만 있어도 그냥 소문 듣고 오는 분들이 워낙 많아갖고, 그때는 진짜 우리 애들 불쌍하게 컸지. 남집 일사 보느라고 내 새끼는 건설을 못했는데. 하여간에 그때 그러면서 신에서 공부를 시켜서 뭐 남의 수발 가서 그 뒷수발에서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할아버지들이 참 영감도 많이 주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셨어. 우리 할아버지들은. 내가 했지만 내가 곧 할아버지야. 내가 곧 신이다. 드디어 미쳤어. 그럼 이제 그쪽 종교가 되는데요. 나는 신이다. 그래. 아니 뭐 목사가 내가 신이다 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나는 오장이 약해가지고 그 짓을 못해서 내가 이렇게 못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남자였으면 내가 좀 한번 꿈꿨을지도 몰라. 옛날에 우리 엄마가 저기야 머슴했으면 괜찮았을 건데 했는데 뭐 어떡하겠어. 노인네들끼리 뭐 어떡하다 보니까 날짜 궁합이 안 맞아서 딸로 태어난 걸. 근데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딸이라서 행복해요. 우리 엄마 아버지 딸이라서 행복하고, 다 여기 지금 눈에 안 보이시겠지만 다 앉아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엄마한테 아부하는 거야. 내가 우리 엄마한테 대들었다 돼지게 맞았거든. 그래서 아부하는 거야. 어쨌든 이제 벌써 선생님이 35년 차를 하고 네. 있잖아요. 젊었을 때 처음 봐셨던 분 중에 이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유생 각디분들. 많죠. 이제 나이가 다 드셔서 이제 70이시잖아요. 네. 이분들은 어떻게 살았고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정유생 분들 벌써 70살, 71살 되시잖아. 내가 이제 아기 때 할아버지 할머니 모셨을 때 애동제자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첫 손님이 요때 나이를 가지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유생 어머님인데 아들 문제 때문에 왔었어요. 아기 그 시절에 참 뭐랄까 반항의 질풍노도를 달리는데, 나도 그때 나이가 촛배기 거의 중학생인 줄 아시더라고. 내가 그래갖고 할머니 나 중학생 아닌데, 엄마 나 중학생 아닌데 그랬는데, 그때가 이제 20살 별 차이도 없잖아. 그지? 참 그러니까 그 시절에 내가 어린 것이 이렇게 세월이 금방 갈 줄 몰랐어요. 자꾸 사담을 하게 되는데 미안합니다.
자, 우리 정유생분들은 내가 항상 닭띠의 특징을 얘기를 할 때 항상 뽐내야 되고 항상 잘 꾸미셔야 되고 누구한테 내 존재 가치를 정확하게 각인시키는 게 이 정유생들이에요.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끼가 많다 그러죠. 또 우리 저번에 내가 영상 중에 뭐 댓글 중에 그러더라고요. 뭐 절대 바람 안 피신다고. 아니, 그거는 안 필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뭐 무조건 다 핀다고 그랬나.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각자의 성향은 다 각자예요. 그런데 정유생들이 연예인 중에 가수가 엄청나게 많으세요. 가수가 한두 분도 아닌데 뭐 그렇지 할 수도 있지만 정유생은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드렸을 건데 닭이 꼬꾸댁 하면서 하늘을 다 특히 수탉 날잖아요. 막 올라가지고 기와 꼭대기 앉아서 막 꼬꾸댁 하고 내가 시간에 나다 하고 막 이렇게 아는 척하는 그 장닭들이 정유생들이 이 장닭의 기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싸움닭이라 하잖아요. 이분들이 무장의 기질도 가져요. 내가 이제 그 옛날에 꿈에 장군님들이 얼굴이 다 저 동물 12동물의 모습을 갖춰서 유장군이라고 그래. 유장군의 모습이 참 특별했는데 붉은 깃털을 머리에다가 쓰고 내리더라고요. 투구에.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남들하고의 어떤 그 이미지나 이런 걸 신경 쓰지 않고 내 주관이 뚜렷하신 분들이 정유생이에요. 그리고 욕심도 많아요. 뭐 쉽게 말하면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요만큼 했으면 됐잖아. 이분들은 내 가족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는 분들이 정유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도 읽어놔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그러니까 일찍 써버린다 그러죠. 우리가 에너지 일찍 쓰면 늙어요. 내 거를 위하고 살면 안 늙어. 가천대학교 그 총장님 봐봐. 아기도 안 놓고 사니까 얼마나 튼튼해요. 그처럼 그냥 육신의 에너지를 자손한테 안 쓰면 편안할 건데 이분들은 오로지 자손, 오로지 내 식구, 오로지 내 주변만 위해서 사는 분들이 정유생이랍니다. 모든 띠가 다 그렇겠죠. 근데 특히 유별난 사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정유생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무당이 많으세요. 그 우리나라가 무당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산천이 해외 타고 가고 틀리답니다. 할아버지들이 옛날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자꾸 사담으로 얘기해서 그런데 정유생들이 저한테 정말 많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았는데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고통도 겪는 게 정유생이고 또 사이가 들어와서 고통을 주는 것도 그러니까 말 애살이 많다 그러죠. 닭띠들이 좀 이렇게 뭐 한 가지 하면 막 그 파고드는 성향도 있는데 이 정유생들이 내가 한 가지에 집중을 하면 끝내 거기에 달라들어서 완성을 이뤄내는 끈기를 가지면서 좀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남들하고의 어떤 관계를 눈치 안 보면서 내가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말을 며느리가 들으면 이쁘게 하겠어요. 특히 시어머니들은 독하게 하겠지. 그리고 또 장인들은 또 사이가 이쁘겠어요. 내 딸 뺏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뚝뚝 안 한 양반이 쳐다보고 좋은 눈길을 안 보내다 보니까 자손하고의 그러니까 남의 자손, 내 자손은 끔찍하게 위해요. 근데 내 식구 외에 내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안 하시는 분들이 정유생들의 좀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부 간의 갈등이나 가족 간의 남 식구들하고의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게 정유생들이래요. 그렇다고 병원연에 들어서 정유생들이 해야 될 일이 딱 다른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그래요. 유심을 가져라 그래요. 유심이 뭐냐면 마음에 평화를 가지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래요. 이분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내 식구, 내 가족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이잖아요. 며느리도 그렇고 사이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양반들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상한 티격이 붙고 싸움이 난답니다. 그래서 유심, 마음을 가져서 오래 안 좋은 수를 넘어갈 수 있답니다. 그럼 난 새끼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할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해요? 특히 또 이분들이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이나 아직은 경영 일선에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내가 이 말씀 드리는 게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꼭 가지셔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옳고 그런 걸 따지시는 분이고 맞다 틀리다를 너무 따져서 재산은 일구지만 내가 사람이 재산이라고 그래요. 할아버지가 옛날부터 이제 성주님들도 그러거든. 재물은 늘어서 곳간을 채우고 사람은 늘어서 방안을 채운다 그랬는데 나이 들어서 내 주변에 사람 없으면 큰일 나잖아. 지금 자꾸 정유생한테는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사람을 챙기랍니다. 사람을. 그래서 품고 끌어안고 그냥 고집으로도 하지 마시고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직원도 내 식구라 하면은 베풀어주면 되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올해를 가시면 병원연에 대운이 들어와요. 이분들이 대운이 들어온다니까 무슨 엄청나게 막 돈을 버는 줄 알고 다들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라 대운이 들어오는 해는 비가 막 내린답니다. 물이 있어야 먹고 살았잖아. 그래서 큰 구름이 와서 그냥 비를 내려주는데 비를 내려주려면 거기에 하수구에 양 똥이 차든지 쓰레기가 차면 어떻게 해요? 범람해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넘쳐서 내 집 구석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유심을 가지면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거를 같이 읽어서 정리를 해준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풀어주는 마음을 가지면 올해 대운에 70살이지만 71살, 2살, 3살, 4살, 5, 6, 7, 8, 9, 10, 11,
12까지, 그러니까 83살이면 12년이죠. 그때까지의 생각지도 않은 노년 대운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이때는 정유생들이 또 웃긴 건 일찍 늙는 분도 있지만 아주 육신이 아주 그냥 아가씨 같은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면 자기의 육신의 어떤 그런 그 건강이 새로 돋아나는 것도 대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돈만 대운이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이 어떻게 대운이 작용을 하느냐는 그 사람이 인생 살아온 거에 대해서 60 넘어서부터의 그 인생살이의 대운 작용이 조금은 독특하게 바뀐답니다. 근데 정유생들이 지금 병오년 대운에 내가 들어간다. 그러면 대운이 뭐냐? 지금 아까 말했듯이 물, 불 이런 거에 내가 놀래지 않는 일을 겪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올해 이제 이분들이 칠순이 되잖아요. 칠순 되면은 환갑잔치는 안 해잡수는데 요새는 칠순은 잘 해먹어. 그러니까 칠순 하실 때 근데 또 칠순하고 나서 대적이 아프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이따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내가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돈 안 드는 거니까 해보세요. 정유생 1월생들. 정유생 1월생들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이분들은 체신이 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닭인데 호랭이가 되잖아. 그러면 호랭이가 등치가 크죠. 작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또 심성도 대범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독특하게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독거노인인데도 외롭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래서 지금 정유생 노인이라 하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옛날 70살이면 할머니 할아버지잖아. 지금이야 멋진 인생이니까 아유 70살이면 무슨 할머니 하지만 우리 언니들도 나이 많은데도 아주 나보다도 더 젊어요. 큰일 났어. 내가 큰언니보다 20살이나 어릴 때도 비슷해 보이니까 어떡하면 좋아. 예, 지금 웃자고 얘기를 드리는데 1월생들은 아주 육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려 보일 수 있어요. 동안이고. 근데 이분들은 올해 간 건강이래요. 간 건강이라는 건 술이나 뭐 이렇게 요새 보면 건강음료 때문에 간이 나빠진대요. 그래서 조금은 간의 건강을 신경 쓰시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몸수에 간이 나빠지는 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술 뭐 이런 게 아니고 스트레스도 그렇게 되니까 조금은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유생 2월생들이랍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면 어느 띠는 달수를 막 짚어보면 안 좋은 게 있고 어느 띠는 달수에 별 상관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정유생들은 달수에 그렇게 크게 얽히지 않는 걸로 보여요. 자, 2월생입니다. 2월생들은 이분들이 문서가 들어와요. 문서가 들어오면 이 문서를 가지고 베푸는 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늦게 유산 정리가 돼서 들어온다든지 나라에서 보상이 나온다든지 생각지도 않았던 재물궁이 좀 열린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욕심내지 않으면 내가 노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돈복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월생들이요. 3월생들은 다른 띠보다 유일하게 더 좀 뭐랄까 이상이 높으세요. 이상이 높다는 거는 공부도 나이 잡섰는데도 공부도 끝까지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이 들어서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공부줄로 생각지도 않게 그런 인연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뭐 나이 들었는데 무슨 공부해야지만 공부라는 건 끝이 없다고. 취미생활도 공부래요. 그렇다고 3월생들은 생각지도 않게 내가 하나의 취미를 가지고 등반을 하신다든지 무릎 아파 죽겠는데 무슨 등반이야 그러지만 조금은 걷기를 많이 하시는 일이 운동하실 일이 생긴대요. 근데 그게 본인한테 친구가 생기는 아주 지름길이랍니다. 자, 근데 3월생들이 또 한 가지가 문제가 있네요. 자손에 근심이 들은데요. 할아버지가 자손이 없는 분은 상관이 없겠지만 자손이 생각지도 않았던 금전에 실물이 들어오니 조금은 애달픈 일을 겪겠다. 내가 주머니 내주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주지 말래요.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 주머니 털어가려고 머리 쓰는 자손도 있을 거라고. 특히 3월생들이 자손에 우환이 들어오니까 알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정유생 4월생들이에요. 이분들은 천복을 가졌어요. 천복이라는 거는 내가 조상님한테 받는 것도 있어. 근데 또 4월생들이 천복을 받았는데 초년에 내가 다 까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30대 40대 50대 다 털어먹었어. 내가 나이 들었는데 구수 장사해. 내가 나이 들었는데 막 짬뽕집에. 이게 나이 들어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초년에 너무 대운을 좋은 거를 받아서 그냥 안 아끼고 썼기 때문에 고생을 조금 하실 수 있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좋은 사주에 너무 복을 많이 받으면 넘친대요. 넘치면 아까워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고생을 조금 하신다라고 알고 계시랍니다. 그리고 4월생들은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4월생들은 뱀의 달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뱀의 특징이 습한 데를 좋아해요. 근데 달수에 이 뱀의 기운이 작용을 하면요, 몸이 생각지도 않았던 폐렴의 기운이 작용을 하니 꼭 염두에 두랍니다. 특히나 4월생들은 또 알러지 반응이 심하게 올 수 있으니까 약이 다 좋은 게 아니래요. 알러지가 생기면 약이 효과가 없답니다. 꼭 건강에 그렇게 신경을 좀 4월생들이 쓰시랍니다. 정유생 5월생들이에요. 정유생 5월생들은 기갈이 아주 그냥 출중하세요. 쉽게 말하면 칼을 촥 뽑잖아. 그러면 안 뽑아도 되는데 칼을 뽑아. 승질이 개떡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하면 좋지만 이 양반들이 자기가 자기 승질을 못 참고 너무 급하게 행동을 하면 손해가 많이 날 수 있다. 그러니 조금은 급한 성격을 버려라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5월생들은 달수에 조금 막아 끼네요.
7월달이랍니다. 요때는 싸움하는데 참견을 절대 하면 안 된답니다. 남자건 여자건 특히래요. 그거는 사자가 작용을 하는 거라 내가 대명을 쉽게 말하면 저 벌써 그거 가면 안 되는데 할 정도로 나이가 이렇게 가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올해 7월달에 정말 누구 싸우는데 경로당에서도 말다툼 하잖아. 그거를 조심하셔야 된대. 자, 그렇게 하고 닭띠 8월에 합니다. 이제 8월생들이 닭이 8월이니까 똑같은 달이에요. 바닥바닥바닥 하거든.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올해는 해외여행을 막 다니시려고 준비를 하고 여행수가 막 들어와요. 근데 여행수가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오장이 조금 약해요. 오장이라는 건 간장도 있고 위장도 있고 있잖아. 근데 대장 기능이 약화돼서 올해 칼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은 너무 먹는 거에 탐심을 가지지 말라 그럽니다. 안 그러면 놀랄 일 있대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그래도 건강 이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닭띠 9월생들이요. 이분들이 무주공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무주공산은 하늘 아래 땅 아래 아무것도 없어진다 소리를 하니까 절대 이분들이 어떤 늦깎이 장사하시면 안 돼요. 또 이분들이 부동산을 누가 팔아준다고 그래 하고서 던져주면 놀랄 일 겪는답니다. 그런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날 수도 있고 특히 9월생들은 수가 불길하니까 조금은 내가 한 해 한 해 어떤 다 나이 들면 우리가 노후 준비하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지키셔야 된대요. 누가 달라야 또 안 줘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다 노인네들 다 똑같지 그럴 수도 있지만 노인네가 아니고 70살이지만 앞으로 30년을 더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절대 특히 9월생들은 올해 무주공산이 될 수 있다 하니까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물 손재가 크게 달라붙는데 그러니까 알고 계시래. 아셨죠? 정유생 10월생입니다. 정유생 10월생은요 배짱이 좋습니다. 아주 통큰 소리를 하고 맞아 내가 그랬었지 하고 노익장가리 발휘를 하면요 이 양반들이 혈압관계가 무지하게 안 좋을 수 있답니다. 안 좋은 소리밖에 안 하니까 이거 안 되는데 근데 알고 계시면 조금 대비하면 좋잖아 그지? 그래서 올해는 절대 갑자기 이렇게 보면 동짓달 넘어가고 막 이런 태어나신 분들이 몸에 한기가 잘 들어요. 그래서 혈압관계를 극도로 조심하거라. 왜냐면 이게 피가 덜 돌거든요. 그래서 10월생들이 돼지달에 태어나서 그런가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양반들이 하늘로 머리를 두는 그런 게 기운이 올해 기운이 좀 그렇답니다. 그래서 10월생들은 조금 혈압관계를 조심하셔야 되겠다. 성질 부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닭띠 11월생 쥐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꼼꼼하세요. 이분들이 아주 막 뭐 한 가지를 하더라도 그냥 따져야 돼. 콩콩콩콩 따져야 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조금 의외로 소심하기도 하지만 좀 뭐랄까 서운함을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아들로 태어나면 대접받았는데 딸로 태어나면 그냥 구박받잖아. 근데 지금 특히나 이 정유생들 엄마들이 엄청 고생하셨던 세대거든. 이제 우리가 전쟁 끝나고 나서 막 이래저래 했던 세대들이라서 정말 부잣집은 10집에 하나도 안 되고 다 못 살고 힘들었을 때 엄마들이기 때문에 또 아빠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 희생을 강요하면서 살다 보니까 의외로 의기소침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또 이분들이 또 웃긴 건 특히 내가 지금 동짓달 생일들 11월 달들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요만한 거에 서운한 거에 삐져요. 그러면 그 삐진 게 오래 가면요 사람을 관계를 본인이 단절하고 그냥 뭐 이러다 죽지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어쨌거나 이분들은 그런 어떻게 보면 사소한 마음 있잖아요. 혼자서 이렇게 꽁하는 마음을 풀으시면 그래도 노익장가시 할 일이 생긴답니다. 우리 노익장이 뭐야 하지만 그 나이에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 70세 되는 해년의 대운작용을 내가 꼭 받아 먹을 수 있게 내가 지금 조심하라는 것만 하시면 되고 섣달에 태어나신 분 12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항상 내가 일복 많다고 하지만 특히 이분들은 일복은 많지만 남진 선생님이 막 부잣집 딸아들이라 하잖아요. 재산이 많은 집에 태어난 자손들이 특히 이 닭띠 12월 달 태어나신 분들이 부잣집 분들이 많거든요. 할아버지가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12월 달 태어나신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늦깎이 복이 들어온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금덩이를 줍는 운이 들었다. 이건 뭐냐면 손주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자손이 아무리 시험관 했는데 자손도 안 들어서요 내가 손주를 볼 수 있겠어요 하는 거에 대한 노복이래요. 우리가 귀한 자손 얻으면 복이라 그러잖아. 지금 뭐 세월이 희한해져서 개새끼를 그냥 새끼락하고 고양이를 새끼락하고 사는 시절이 됐지만 어쨌거나 자손의 기쁨이 생길 수 있답니다. 아셨죠? 자, 다른 것보다 칠순잔치를 했는데 피해 나갈 수 있으면 즐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칠순잔치를 해도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잔치상을 막 버리잖아. 근데 밥을 요새는 잔치 안 하고 우리가 공연하는 분도 있고 뭐 뷔페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분들이 나이 들어서 사자가 자꾸 와요. 데리고 가려고 온단 말이야. 그러면 사자님 밥을 조금만 하시면 되는데 뭔 밥을 하냐면 생일밥 잡수기 전날이에요. 내 생일이 언제든 간에 내 생일 전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밥을